함양군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이곳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 김기룡 씨가 운영하는 대금 제작 공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금 소리에 반해 대금산조 보유자 김동표 선생을 찾아가 대금을 배우고 수십 년째 대금과 함께하고 있는 김기룡 씨. 현재 대금 이수자의 길을 걸으며 직접 대금 제작까지 하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 김기룡 씨를 만나봅니다. 함양군 병곡면 함양 남서로 사방이 시원하게 트인 한가로운 마을 한편에 위치한 대금 제작 공방입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를 따라가니 대금을 불고 있는 김기룡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게 크다가 이제 학업 다 마치고 군에 갔다 와서 사고로 다쳐서 그냥 계속 이제 다친 걸 극복하고자 또 노력하고자 계속 음악 쪽 공부를 해왔던 뭐 해오고 대금만 만지고 푼 거는 지금 현재 한 3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룡 씨는 거창에서 태어나 어릴 때 함양군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곳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 한 달 후에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대 후 가벼운 마음으로 지리산을 등반했던 그때 찰나의 순간 암벽에서 떨어져 하반신을 크게 다친 일인데요. 대금의 길로 들어온 것은 이제 제가 다치고 나서 어떤 호흡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호흡이 일반인의 거의 3분의 1밖에 되질 못해요. 그걸 극복하려고 이제 찾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대금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열심히 불다 보니까 거의 뭐 일반인과 같은 그런 호흡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대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하게 된 대금이지만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대나무 악기인 신라 삼죽, 대금, 소금, 중금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대금. 김기룡 씨가 생각하는 대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옛날 뭐 신문왕, 문무왕 때 어떤 신라시대 문무왕 이런 어떤 설화를 보면은 뭐 적병을 그러니까 병들을 물리치고 병들을 낫게 하고 뭐 외국의 침입을 막았던 어떤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봐서는 어떤 가장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소리이고 또 어떤 가장 절제된 어떤 그런 소리를 가지고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봅니다. 어떤 이렇게 넘치지 않고 어떤 여백의 미를 가지고 대금이 뭐 보통 애잔한 소리인데 그 소리가 어떤 비통한 소리가 아니고 어떤 아주 애잔한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또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대금을 깊이 물가에 보면은 저런 자연들과 하여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대금은 오랜 세월 동안 독특함을 간직한 채 전승된 우리 전통 악기로 연주 속에 흥겨움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기룡 씨가 대금을 배우기 위해 찾아간 곳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보유자인 김동표 선생의 집입니다. 선생님은 말 그대로 좀 개파가죠. 개파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재밌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이 힘들게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찾아가는 자체부터가 힘들었고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일반 계단, 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선생님의 배울 것은 그분이 부산 금정산 앞에 살고 계시는데 새벽 한타 시정을 되면 매일 금정산을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대금 산조가 한 번 불면 한 20분 가량 되는데 그걸 5번 정도 불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은 10년 넘게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계속 지켜보고 또 욕심이 생겨서 저는 또 제자니까 이 선생을 능가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10년 넘게 했던 셈이 10번 불면 저는 11번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대금의 어떤 이제 그런 소리들을 제가 이제 다 내려받고 또 본받고 또 이어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전수하기 위해 대금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룡 씨는 대금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요. 연주자에게 맞는 대금을 제작하는 것은 무척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대금 만드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대나무에 구멍만 뚫러서 그냥 불면 되지만 이게 요즘 시대도 이제 넘어오면서 학교가 생기고 또 단체 합주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치수 또 정확한 어떤 뭐 합주를 하기 위해서는 음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대금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한테 맞는 호흡, 그러니까 그 각자의 호흡이나 각자의 손가락 길이 또 입술 모양 여기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묵은 데도 있고 또 굵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섬세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치수와 기준으로 만들게 되면은 음은 맞는 것 같지만 불다 보면은 뭔지 모르게 색깔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고 세밀하게 하여튼 그 사람 부는 사람의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파악해서 미리와 어떤 그 치수를 찾아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금의 재료가 되는 쌍골죽은 최근 구하기가 힘들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쌍골죽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진을 빼고 휨을 바로 잡고 지공을 뚫어 길이에 맞게 자르고 다듬어서 구멍을 내면 대금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수작업이 필요한 대금이 완성되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만드는 과정은 하나 만드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잡습니다. 이 쌍골죽을 채취해 와서 이제 뭐 씻고 바르고 또 그런 데서 건조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6개월에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아주 건조된 악기를 가지고 대금을 만드는데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금 쪽에 어떤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지금 논문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우리 학생들이나 또 이런 대학교에서 전공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그걸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에서 수많은 또 공방이나 뭐 제작자들이 있겠지만 이게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각자 개성에 그냥 이렇게 맡겨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걸 예전 원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온 역사들이나 또 이런 만드는 과정들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책으로 논문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이걸 작업 중이기도 합니다. 대금에 빠져 또 국악에 빠져 지낸 지 수십 년째. 대금을 알리고자 국악을 알리고자 국악 교실을 운영하기도 한 그는 현재는 문화체험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국악 실기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전국 각지에서 대금을 배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대금을 가르치는 김기룡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금을 부는 것은 잘 불어야 되겠지만 대금이 소리 나는 것이 잘 불려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대금 특유의 어떤 공명의 소리나 또 대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청소리,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청이 있는 악기는 대금밖에 없거든요. 그걸 잘 내고 또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슬픔 또 뭐 기쁨 이런 걸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끌어내주고 그걸 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어떤 생각과 감정 또 어떤 세월의 연륜 이런 걸 음악 속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대금의 소리인 것 같은 생각입니다. 대금 공방 옆에는 전통문화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대금을 비롯해 단소, 해금, 태평소 등 다양한 전통악기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국악을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둔 이곳은 국악을 보급하고 더불어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전통문화청관이라고요. 처음에 이제 함양군에서 어떤 시골 낙후된 마을들을 개발하고자 이제 어떤 건역 사업으로 하나 시작된 곳인데 축동마을, 옥계마을, 소연마을, 신기마을 4개 마을을 묶어서 이곳을 어떤 개발시키고 어떤 낙후된 곳을 뭐 이렇게 도로나 뭐 경로당이나 뭐 지붕이나 이런 걸 이제 뭐 개선하고 또 각 경로당에서 어떤 뭐 문화 또 예술 이런 걸 보고하고자 시작된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 사업을 잘 몰라서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계속 군에서 찾아오고 또 제가 알아보고 또 이쪽 공부를 제가 계속 해왔었거든요. 문화 쪽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저 위에 신기마을 쪽에는 이제 사무실을 하나 지었고 전통문화체험관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가장 뭐 도로 하나 놓고 지붕 하나 개량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어떤 정신건강 쪽으로 어떤 지주적인 뭔가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어차피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전통문화 쪽 이쪽
보급하는 어떤 중심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요거 이제 제가 주장해서 지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뭐 국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그렇게 하는 이렇게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지금 함양군에서도 모독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온 김기룡 씨는 앞으로도 대금, 국악과 관련된 많은 꿈을 꾸고 있는데요. 특히 재능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전시 공연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지역민들이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계획 중 하나입니다. 어떤 뭐 웬만한 공연 단체에서 보기 힘든 공연들을 여기서는 각자 끼 있고 정말 재능 있고 제야에 묻혀 있는 고수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드문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번 했고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지금 막 코로나 여파가 아니면은 벌써 계획을 해가지고 또 준비를 했을 텐데 올해는 한튼 2회 정도로 늘려서 할 생각이고 또 이제 차후 시간 뭐 날짜가 더 가게 되면은 뭐 내년부터는 분기별로라도 작은 어떤 음악회 쪽으로 해서 소공연 쪽으로 해서 시골 노인들한테 어떤 그런 문화도 좀 보여주고 또 어차피 이런 군단이 어차피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한 고수들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묻혀 있는 고수들이 와서 좀 공연을 좀 보여주고 하면은 그분들도 좋고 또 이런 농촌 시골 분들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게 시작한 대금. 그에게 대금은 인생 제2막을 시작하게 해준 운명 같은 존재입니다. 힘든 시기에 맑고 청아한 소리로 마음의 울림을 전해준 대금. 그 진정한 울림이 맞닿아 오랜 시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대금이 전해준 따뜻한 소리를 벗삼아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김기룡 씨.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떤 기억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모아서 산 것 같아요. 항상 이 순간이 행복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는 뭐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현재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뭐 그렇게 정성을 모아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